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우선 사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 사상 문제 중에 핵심적인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시즘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부터 1883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전체 사회를 사회과학적인 분석학으로 보면 그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나눔으로써 사회를 상부와 하부의 계급관계로 또 서로 계급 간의 상충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구조는 생산수단을 또 노동수단을 기조로 취급을 하는 반면에 상부구조는 문화와 정치, 법 등을 주로 장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보고 모든 관계를 이 계급의 갈등 관계로 보고 상부구조를 하부구조가 혁명으로서 탈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크스주의의 계파를 보면 결국 독일형 마르크시즘은 카우츠키나 또 베른슈타인으로 가고 러시아 볼셰비키즘으로 또 러시아 볼셰비즘은 마르크스 레니니즘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파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중국의 모택동이라든지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독일을 중심하고 네오마르크시즘으로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이러한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비평적인 그런 학설이지만 결국은 그 학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홀크하이머라든지 마르쿠제라든지 하버마스, 에리 프롬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네오마르크시즘으로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이러한 학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로 코뮤니즘이라든지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사람이 유로 코뮤니즘을 이끌게 됩니다. 또 오스트리아 마르크시즘은 아놀드나 힐프팅이라는 철학자가 이끌게 되고 이러한 계파가 자기 계파가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현대 사회를 해석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변형된 시오니즘을 마르크스주의로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고 예수에 대한 이러한 특히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적을 지나치게 마르크시즘과 연결 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쪽이고 또 오히려 비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르크스라든지 또 엥겔스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이긴 합니다. 또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다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까지도 또 리히 크네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전혀 그런 관계로 본다는 것은 오류인 것입니다. 유태인이기 때문에 뭔가 공산주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유태인과 반유태인 또는 비유태인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셰비키 혁명은 1917년 레닌에 의해서 출현을 하게 되는데, 막시즘이 가장 그들의 사상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아간다고 했지만, 그 반대로 봉건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형성되고 나서 최초로 북한 공산당이 결성이 되고, 그 밖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터키, 헝가리, 독일, 프랑스, 모로코, 이집트로 급격히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공산주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코민테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크시즘의 한계는 그들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동유럽의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부터 출현한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가 마르크시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네오마르크시즘,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많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처음에는 마르크시즘에 많이 빠져가지고 했지만 결국 그도 종국에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시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새로운 것을 제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마르크시즘이 틀렸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르크시즘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갈등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이하고 있고, 또 하부구조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과 또 지식계층이 어떻게 하면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무너뜨릴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 수단으로서 문화를 끌어들이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혁명을 포기하고 문화혁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미 사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람시를 막시즘으로 일종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람시야말로 막시즘의 바로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잘못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간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오막시즘에는 기동전이나 진지전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막시즘의 이론으로서 상부구조를 장악하는 것은 이미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부구조를 장악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은 틀렸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고자 하는 삐딱한 이론이 전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지나치게 늘어나다 보면 그들의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데올로기의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체사상에도 드러나게 되는데, 주체사상이란 것은 이미 막시즘에 대한 이론과는 별개로 그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 이 3대 인간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성, 자주성, 의식성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그들의 목표를 사회주의나 또 공산주의를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것과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두 줄기의 흐름에 결국은 오류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라고
선언한 것은 그들의 혁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을 봤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를 중심한 신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를 인정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데올로기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특히 성경책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프로이드라든지 또 유응과 같은 진화론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세계관이고, 모든 인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면 사람은 상대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것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철학자나 학자들이, 경제학자라든지 이미 막시즘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시즘의 어떤 틀에서 이들을 본다는 것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철학자 중에 막시즘도 아직도 신봉하고 있는 학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시즘의 일부로 보고 추종자로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시즘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머릿속에 혁명정신이라든지 또 상부구조를 장악하겠다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이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머리에 들어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신본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인본주의에 의거하기 때문에 상대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헬름 라이히 같은 사람도 성혁명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을 개방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헐버트 마르쿠제 같은 철학자들이 성혁명 이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게 되고, 미국이 바로 그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성개방을 하게 되고, 또 성개방은 곧 이 성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가치관에서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무너뜨리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게 됨으로써 성의 가치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혁명으로 이어졌고, 특히 미국의 히피족이라든지 영국의 펑크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학생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유물론적 입장에서 본다 보면 모든 것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고, 또 현상과 실제, 정신과 물질, 참과 거짓으로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막시즘이 가미됨으로써 성차별적 문화가 여성 해방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곧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가치라 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화혁명으로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특히 마오쩌둥이라 하는 모택동을 중심한 문화혁명은 기존에 있던 모든 문화를 다 분서객류해서 다 불살라버리고 혁명에 도움되는 사상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그 이후에 모두가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문화혁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뒤엎으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공산주의 혁명으로 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프랑스 혁명이 인본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부구조를 장악하고 해체시키고 기존에 있는 모든 기구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해방인 것처럼, 해방운동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부르짖는 것은 문화 막시즘의 하나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화 막시즘이 곧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막시즘이 성혁명으로, 또 그것이 결국은 참가정운동에 반대되는 운동을 가게 되고 결국은 가족을 해체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이론이고, 이러한 여성 해방이라든지 젠더 운동은 성의 해방, 곧 기존에 있던 가정 중심한 기존 질서를 해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윤리를 해체하게 되는 것은 곧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인류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그들이 권리 보장을, 기본법을 통과를 통해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주의 가치관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100% 악마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태어날 때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로서 선택이 아니고, 성소수자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 잘못된 성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악마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성소수자로 있는 것이 악마의 하수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고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들의 운동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 미래를 우리는 절대주의로 갈 것이냐 상대주의로 갈 것이냐를 오히려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을 문화 막시즘으로, 막시스트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운동을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별하고 이해하고 분리해서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 그 운동에서 과격하게 되고 또 삐뚤어지는 생각에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활동이나 운동을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다양한 한 흐름으로 문화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문화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혁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정을 회복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운동으로 건전한 가정의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들의 운동을 받아들이고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이 어두운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햇빛 정책과 같이 밝은 빛을 하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을 오히려 줄여주는 방법은
무시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참가정운동인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축복활동과 또 우리 가정연합에서 벌이는 참가정운동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모든 막시즘이라든지 네오막시즘, 문화혁명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